저는 오늘 대한민국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과 함께 최근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양대 노총이 각각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토요일 새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제빵 공장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온 20대 청년 노동자가 또다시 꽃다운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솜끼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쉬쉬하며 사고 은폐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배합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여러 안전시설 설치도 무시했고 안전교육도 허위로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 일주일 전 발생했던 솜끼임 사고에 고용노동부의 감독 행정이 있었다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 감독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불과 4개월 만에 연속해서 중대재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즉시 특별 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상 문제점들을 특별 감독에서 살펴보고 시정 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 감독이 즉시 병행돼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제일 높기 때문에 산재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행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해서 기업을 봐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목숨 경시 풍조, 이거는 급기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호 기업조차도 위헌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이 제도 개선 방안을 즉시 도입하길 바랍니다. 그럼 한국노총부터 기자회견문 낭독하시고 그리고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의원입니다.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20대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노동자께서는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에 작업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서 동료의 선έλ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료 노동자들은 남은 작업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뒤늦게 방호장치가 있는 혼합기까지 작업 중지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감독 행정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은 일반적인 근로감독과 달리 전문성과 특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근로감독입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이후 165건의 사건 중 85%에 달하는 133건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원청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한 기업들의 사건도 지지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감독, 특별감독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가 사망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통해 서비스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등의 의제를 담은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서 합의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합의문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교하여 높은 확률로 산업재해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감독의 행정적인 대부분은 시정조치로 끝납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에 맞는 근로감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개편으로 되었으나 경사노위 합의 취지인 예방 기능에 집중한 전문성 확보가 아닌 감독 인력만 충원한 상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경업계 전파를 위한 재해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수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을 이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시급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재가 줄지 않는가 관련하여 한계에 왔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지난날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 예방과 관련한 내용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한계가 온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SPL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20대 여성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방호장치도 없는 혼합기였고 2인 1조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측이 사고 이후 선열이 그대로인 기계를 흰천으로 가리고 노동자들에게 작업 재개를 지시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로 병원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왜곡하면서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SPC그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작업 중지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감독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법이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46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기소 의견 송치는 23건에 불과하고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혁과 무력화를 본격화하면서 법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2월 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주일 내외로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와 감독을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기업에게는 자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70%는 감독 시기만 늦춰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자의 참여 축소와 배제로 현장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에 노동조합과 유족의 참여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깜깜이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참여는 축소, 배제되면서 현장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 명령 범위 축소와 현장 개선 확인 없이 작업 중지 해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부의 잘못된 감독 행정 기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확실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독을 위해 원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그리고 감독 이후 현장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 현장 확인 등 감독 행정의 근본적 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감독,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및 작업중지명령 해제 이전 개선 조치에 대한 노동부 감독의 현장 확인을 규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산재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 보장이 빠진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시킬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혁에 나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 행정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도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노동자 유족의 참여, 산재 예방 활동에 노동조합의 참여 실질적 보장,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매우 오래전부터 들렸던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탁상 행정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오늘 저와 양대노총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제도 개선 방안을 즉시 반영해서 더 이상 우리 꽃다운 우리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죽음의 산업 현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